근육이 없으면 뇌가 죽어버리고 순환이 안 돼가지고 온 사지 말단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근육은 뇌 신경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반응이 느리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게 뇌 기능이거든요. 골다공증 걱정이잖아요. 근육이 뼈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근육을 쓰면 뼈에 자극이 돼서 골다공증, 그다음에 치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좀 유명하신 분을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분이 좀 부러웠거든요. 왜 나이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누가 동갑이다 그러면 더 유심히 봐지는 거. 그분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시던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쇠약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분 얼굴만 이렇게 봤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어디 거리를 걸어가는, 그분이 유명인이니까 거리를 걸어가는 영상을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맨날 사람들 건강 뭐 이런 거 상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띄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분 걸음걸이를 보니까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냥 글쎄요, 85세 정도 된 할머니처럼 걸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근육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근육이 가지는 3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3가지 기능.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육은요, 별명이 일단 2개가 있어요. 제2의 심장, 제2의 뇌,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은 다 사람들이 치매 걱정하잖아요.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반응이 느리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게 뇌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뇌 기능, 치매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미룰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이요, 이 골격근 있잖아요. 이 근육이 뇌 신경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근육을 쓰면 뇌가 자극을 받아요. 뇌의 작용으로 근육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 마약 중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못 걷잖아요. 미국의 뭐 펜실베니아인가 뭐 어디라 그랬더라? 제가 지명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왜 그 무시무시한 좀비 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세상에 허리를 잘 못 펴고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 신호등에서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마약을 써서 뇌신경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조절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육을 못 쓰면 그대로 근육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물리치료 같은 걸 해서 근육을 만간 힘을 다해서 움직이지 않는 근육을 막 이렇게 쓰잖아요. 중풍 와가지고 뇌가 손상된 사람이 이게 반신 뭐 편마비 이런 게 왔는데 거기를 막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자극을 하고 이렇게 스포츠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근육이 살아나면서 뇌 기능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뇌 기능이 망가져도 근육이 망가지지만 거꾸로 근육을 살려도 뇌 기능이 살아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이요, 또 다르게 하는 역할, 제2의 또 별명이 제2의 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뇌라는 별명이 있고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심장이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심장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몸에 피가 순환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심장이 요 주먹만한데 여기도 4개로 나눠져가지고 좌심실 그 4분의 1, 이 주먹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좌심실 걔가 펌프질을 해서 지구를 4바퀴 돈다는 이 혈관을, 피를 다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거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오해가 있는 게요. 좌심실에서 피를 뿜어내지만 그것은 대동맥을 지날 때 정도의 동맥을 지날 때 정도의 힘밖에 아니고요. 그 다음 모세혈관과 정맥을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근육의 힘이에요. 이 근육이 있어야 피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에는 심지어 판막이 있잖아요. 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혈관 속에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 집게 같은 판막이 있어요.
요런 판박도 전부 근육이거든요. 근데 골격근이나 이런 근육이 있을 때 이 근육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모세혈관과 정맥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들어서 뇌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순환이 안 돼가지고 온 사지 말단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아까 세 가지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뼈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우리 다 나이 들면 전부 골다공증 걱정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한 번 골절 일어났다 하면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 삶의 질이 형편없어요. 그거는 수술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씩 병원에서 처방하는 골다공증 약 드시고 하는데, 제가 약사로서 이렇게 한 사람을 4년씩 5년씩 지켜봐도요, 골다공증 약 아무리 먹어도 수치가 거의 개선이 되질 않아요. 그냥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지 않나. 근데 이미 나빠진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더 이상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무릎을 쳤잖아요. 그게 골다공증 약의 원리는 뼈 속에 칼슘을 가둬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뼈가 칼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으로도 많이 같이 이루어져 있고, 뼈의 주성분은 콜라겐 결합 조직이거든요. 칼슘보다도. 그리고 칼슘은 본래 뼈에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뼈 조직이 항상 신선한데요. 뭐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뼈 속에 칼슘이 갇혀 있으면 뼈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 약이 효과도 없으면서 부작용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게 뼈를 진짜로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운동을 해서 근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운동은 단순히 걷기로는 부족하고요. 여러분, 홈 트레이닝 아시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력 운동들이 있는데, 제 영상에도 언젠가 제가 홈 트레이닝 몇 개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 있어요.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그런 거 비롯해가지고 왜 동네에 그 체력 단련장, 헬스장 뭐 이런데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뭐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기구 몇 개씩 일주일에 한 3번, 4번 이상 운동을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뼈에 자극을 줘가지고요. 여러분, 근육을 통해서 뼈에 자극이 돼서 근육도 생기는데 뼈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생기면서 그 사람 치매 예방까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근육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 뒤태가 젊어요. 근육이 없으면 저도 자꾸 등이 이렇게 구부정해지는데, 맨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가지고 그런가. 아주 저는 20대부터 너는 왜 이렇게 등이 구부정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제가 또 아프잖아요.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이거 근육을 만들려고. 그래서 수영 선생님이 저한테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깨가 직각 어깨래요. 자기는 열심히 운동해서 직각 어깨 만들었는데 저는 타고난 직각 어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운동해요, 선생님. 이거 운동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3년 전에 저 할머니 어깨였어요. 그 얘기 그냥 여기까지 나왔다가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어깨도 20대, 30대 때는 여자들이 어깨가 떡 벌어지면 그거 너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어깨 좀 이렇게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애를 쓰신 경험들이 있을 법한데요. 나이 들어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할머니 어깨로 이렇게 되면서 되게 사람이 쇠약하고 노쇠해 보여요. 근데 이거 좀 운동을 좀 하잖아요. 어깨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체력 단련장 가면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는 이런 운동 있잖아요. 그거 제일 가벼운 것부터 해서 하루에 몇 개씩만, 한 20, 30개씩만 해도요, 어깨가 할머니 어깨처럼 되진 않아요. 이게 딱 벌어져서 서고, 이것만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골절이 안 온다니까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도 좀 많아져야 돼요. 나이 들면. 이 머리카락이 젊어서 숱 이만큼 됐던 사람들이 다 머리 쑥 다 빠져가지고 반밖에 안 된다. 여기가 이렇게 빈대가 많아지고 하면 이제 그게 노화의 징조, 슬프잖아요. 이게 또 뇌기능이랑 관련 있지 않을까요? 저희 제품 중에서 이 골다공증,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근육 이런 거랑 관련이 된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저는 한 6알 정도를 먹거든요. 3알씩 2번. 그거 식후에 그것만 복용하셔도요. 여러분 그게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이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단백질 섭취로서 머리카락도 안 빠지게 해주고 근육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소화제라서 나이 들면 자꾸 소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식후에 먹으면 소화도 훨씬 잘 되고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값비싼 비타민C.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그것만 해도 이 주름이 예방이 돼서 콜라겐을 좀 붙들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부만 주름을 예방해 주는 게 아니라 뼈의 주름, 그러니까 뼈의 구멍,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게 또 근력 운동을 할 때도 피로도를 훨씬 낮춰줘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이 피로도를 낮춰주니까 젖산 이런 게 덜 생겨가지고 이 근육 뭉침이나 이런 것도 좀 훨씬 덜 하거든요.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비타민C 하루에 한 8,000ml, 심지어 저는 하루에 한 15,000, 16,000ml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콜라겐, 맛있는 콜라겐하고 이렇게 돈피 콜라겐 짜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생각이 가시면, 형편이 되시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 근육이 좋아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훨씬 좋다는 것. 정말로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미 혈관이 막혀서 힘드신 분들은 제 거 생기산을 한번 복용해 보시고요. 생기산, 그 다음에 비타민 B, C, 마그네슘, 오메가3 있잖아요. 요거를 세트로 해서 생기산이랑 같이 먹으면 뭐 뇌졸중이 왔다거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오신 분들, 또 뭐 다리에 혈관이 막힌 사람들, 귀 속에 혈관이 막히면 이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눈 속에 혈관이 막혀서 또 문제가 되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하시는 분들도 이 미세혈관을 치료를 하면 신경이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거 생기산 통해 가지고 뭐 혈액순환 개선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신 분들은 비타민 C와 마그네슘과 비타민 B 드시고 여러분 달리기나 아니면 홈 트레이닝 집에서 제 영상 보고 좀 해보시든지 하여튼 피트니스 센터를 좀 다니시든지 해서 정말로 이렇게 힘을 다해서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근육을 만들면 뇌 기능도 좋아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미노산 있잖아요. 필수 아미노산 그런 것도 뇌 기능을 좋게 하는데 또 여러분 뇌 기능 좋게 하는 게 레시틴이라고 하는 기름이 있고요. 떠먹는 기름이거든요. 이렇게 과립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뇌신경뿐만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 감각신경도 살리는 기특한 작용이 있는데 피 속에 혈전도 없어요. 이 레시틴하고 오메가3가 또 뇌 기능 영양제잖아요. 이런 거 제 관련 영상을 좀 참고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를 평소에 제일 강조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셨을 텐데 제가 강조하는 거 뭐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 오메가3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약, 제가 조제한 약 생기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기름을 3종류를 묶어서 기름 3종 세트라는 말을 자주 해요. 기름 3종 세트가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이거잖아요. 여기다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식탁에서 쓸 수 있는 조리용 기름으로 생각을 한다면 올리브유가 하나 추가되는데 그게 이제 마트에서 파는 퓨어 올리브유 이런 거 말고 퓨어라고 하면 아주 순수한이라는 뜻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 퓨어 올리브유는 그냥 일반 식용유랑 똑같고요. 어떤 치료작용을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올리브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료작용이 있는 그 신선한 지중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기름이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제 이름 진정주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병에 들어있는 250ml짜리 병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이제 산도 기준으로 봤을 때 0.1에 가까운
전에 제가 0.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좀 운반을 하고 보관을 하고 하다 보면 0.1보다 약간 높아질 수 있대요. 그렇지만 거의 0.1에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0.2 이하 뭐 이런 표현을 써볼까도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서 구하기 힘들 정도의 신선도가 높은 최고의 올리브유거든요. 요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기름 3종 세트, 또 올리브 기름까지 4종,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거를 깨닫고, 굉장히 많이 제 나름대로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주 언급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게 기름이 생명이더라고요. 기름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이렇게 과하게 발달해도 씨앗을 못 만들잖아요. 피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서 피는 수혈하잖아요. 그 피나 기름 이게요. 씨앗 이런 게 생명이거든요. 왜 씨앗이 생명인가 했더니 씨앗 여러분 생각해보면 생명이잖아요. 씨앗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꼭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단단한 조그만한 거, 좁쌀같이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지만 수박씨나 참외씨나 우리가 뭐 참깨, 들깨 하는 거 다 씨앗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땅에다 심으면 이게 일정 자기 온도랑 그게 뭐 습도랑 이런 게 맞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잖아요. 이게 생명인데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이 기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방에서 먹는 기름 있잖아요. 조리용 기름으로 쓰는 그 기름 다 보세요. 여러분 전부 씨앗이에요. 씨앗에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수십 년, 한 30년 이상 성경을 봐가지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기도학교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피와 기름이에요. 놀랍더라고요. 성경에서 피와 기름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했고, 그 생리학이나 약물학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화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인데, 병리학도 그렇고,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되게 예전에도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명이 뇌에 있나? 심장에 있나? 이랬는데 성경이요. 탁 나와요.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와 기름 이 두 개가 또 생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제물을 받을 때 피와 기름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제가 우와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질병을 이제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키워드가 여기에 있다. 피와 기름이다.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병을 보세요, 여러분. 거의 다가 피의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당뇨병도 그렇고 피와 또 혈관. 이게 혈관이 잘못되면 어떤 그 조직에 피가 못 가잖아요. 피가 가지 못해서 그 조직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뭐 협심증, 심근경색, 또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특정 부위에 피가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대퇴골괴사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이게 뼈가 죽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뼈에 뭐 피가 가나 싶잖아요. 근데 뼈에 혈관이 있고 거기로 피가 공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이유에선가 막히면 그 뼈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통증을 동반하고 다리를 절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인데 그게 뼈가 뼈라는 그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피가 공급이 안 되거나 피에 병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인 거예요. 뭐 혈액암 같은 것도 전부 피에 병이 생기는 건데요. 하여튼 이게 눈 속에 왜 혈관이 미세한 혈관이 있는데 그게 혈관이 잘못되면 이 눈에 시력이 가버리잖아요. 신경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맞다. 우리 몸이 약 50쪽인가 뭐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피가 그 생명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각 조직이나 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너무 삥 돌아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기름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또 다 기름이 잘못된 병에 걸려 있지 않아요? 피 속에 기름이 많은 걸 뭐라 그래요? 그게 고지혈증이잖아요.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피에 기름이 너무 많은데 또 기름이 본래 피 속에 꼭 있어야 되거든요. 피 속에 기름이 없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콜레스테롤을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막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먹고 그러는데요. 그 콜레스테롤을 억제시키는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사람이 빨리 죽어요. 생명이 많이 단축돼요. 영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잖아요. 시들시들하게 기운도 하나도 없고 맥도 없고 그냥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살면 그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원이나 베란다에 있는 화초를 보세요. 화초가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걔가 잎이 노래져가지고 떠갖고 안에 뿌리도 반 좀 썩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지만 참 그게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도 생명력이 있고 건강하게 되려면 피가 건강해야 되고 이게 기름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속에 여러분 기름으로 된 부분이요. 여러분 뇌가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기름이라는 거 아세요? 정자와 난자가 사람으로 치면 씨앗이잖아요. 식물의 생명력의 원천인 씨앗에 기름이 제일 많은 것처럼 사람도 정자와 난자가 기름이라서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그냥 성적으로 갑자기 확 위축이 돼요.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몸이 건조해지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피부가 얼마나 뽀송뽀송하고 좋아요. 근데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면은 이 피부에 하나도 그 윤택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마른 낙엽 같고 나무 껍질 같은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정자와 난자 이런 것에서도 그 기름기가 다 빠져버리면 생명력이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높은 거 조절해야 되지만 그거를 씨를 말려버리게 그렇게 수치를 뭐 2자릿수 이하 70 이하로 떨어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너무 하나만 몰입해서 보다가 전체 그림을 놓친 거예요. 우리 몸에는 기름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70% 정도는 간에서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자기는 기름을 하나도 안 먹는데 왜 고지혈증이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 그 밥이 기름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잖아요, 밥이. 그 탄수화물하고 이 기름하고요. 구조식이 똑같아요. 아니, 그 안에, 원재료가 똑같대요. 탄소, 수소, 산소.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광합성.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햇빛.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든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니까 탄소와 산소잖아요. 물은 H2O니까 거기 수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수소 있고 거기도 산소가 있죠.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예요. 탄소, 수소, 산소 여기에다가 공기 중에 질소 비료 쓰죠. 질소까지 합쳐지면 단백질도 만들어지는데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당분, 뭐 탄수화물,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게 전부 다 탄소, 수소, 산소 이거를 통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기름과 탄수화물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요. 여기에 질소가 들어가면 그게 단백질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는데 뭐든지 밥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걸 다 필요한 기름으로 만들어서 쓰고요. 기름을 만들어야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 기름을 이제 좀 나쁜 기름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이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동종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름을 기름으로 치료하는 거죠. 기름을 기름으로. 독으로 치료하는, 독을 치료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비슷한 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름으로 기름을 치료하는 건데요. 우리 몸에 어차피 좋지 않은 기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좋은 기름, 이 3종 세트를 먹으면 이 기름이 좋은 기름으로 전환이 돼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오메가3, 그 다음에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이런 건데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한테 감마리놀렌산을 위주로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피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야기가 막 길어져서 여러분들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 몸의 생명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피와 기름이 중요한데 피를 좋게 하고 그다음에 기름도 무조건 차단하고 말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름을 먹고 우리 몸속에 필요한 좋은 기름이 제대로 적정 비율로 생기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기름 3종 세트 중에서 이 감마리놀렌산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마리놀렌산은 앞에 감마라는 게 있잖아요. 감마.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그 감마거든요. 뒤에 이름이 제대로 이름이에요. 리놀렌산. 우리 몸에는 본래 리놀레산이라는 필수 지방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그 필수 지방산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우리 몸속에서 이 감마 리놀렌산으로 일부 전환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데 쓰게 되는데요. 이게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나이가 들어서 늙고 또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리놀레산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먹고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요거를 저는 보라지로 했는데요. 이게 시중에 보면은 달맞이 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달맞이 꽃 종자유. 그것도 씨앗에서 나온 기름인데요. 이게 여러분 오메가3 기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6 기름이거든요. 본래 오메가6 기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든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오메가6 기름이 대부분 식용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오메가6 기름 중에서도 이 감마리놀렌산은 특이하게도 염증 억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6라고 다 묶어서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리놀렌산은 특히 감마리놀렌산 이거는요.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있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 이게 또 E1이 있고 E2가 있고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E1을 주로 만들어요. 이 감마리놀렌산이. 그래가지고 염증을 억제하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 E2는요. 여러분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염증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감마리놀렌산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치료제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많이 먹으면 아토피나 그 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아요. 이게 아주 건강하게 염증을 억제하니까. 그리고 이 감마리놀렌산은 무슨 산이니까 꼭 무슨 가루로 되어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기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메가3처럼 이렇게 투명한 캡슐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게 특징이 무색, 무미, 무취예요. 색깔이 없고 아무 맛이 안 느껴지고 아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먹기가 좋아요. 입에 넣고 그냥 깨물어서 국물만 삼키고 껍질은 버리면 돼요. 뭐 어른들은 그냥 껍질째 삼겨도 상관은 없고요. 하여튼 먹는 방법이 이게 무색, 무미, 무취라는 게 있어가지고 씹어서도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입안에서 터뜨려서 먹잖아요. 그러면 입안에 그 기름이 이렇게 발라지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 구내염이 있는 사람들 그 구내염에 바르는 약 뭐 오라메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바른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구내염에 입안에 있는 상처에 바로 꼭 바르는 약처럼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구내염에만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위염이나 장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쭉 내려가서 위벽이나 장벽에 얘가 이렇게 바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흡수가 돼서 염증을 억제해가지고 위염을 치료하는 작용도 있는데 이게 공복에 얘를 씹어서 먹어가지고 그 자체가 막 갑자기 속쓰림 있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매운 거를 먹었거나 이상해서 갑자기 속이 쓰릴 때 옛날에 뭐 사람들 겔포스 주머니 속에 액체 위장약 뭐 겔포스 이렇게 광고했었잖아요. 그런 거 쭉쭉 빨아먹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자꾸자꾸 먹으면 좀 위를 더 안 좋게 하기도 하거든요. 위산을 이렇게 중화시켜 버려가지고 안 좋기도 한데 얘는 그냥 점막 그 자체 세포막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본래 우리 몸에 세포막이요 기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부도 이게 뭐 수분크림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잖아요. 여기 약간 기름기가 들어가야지 피부가 촉촉하다는 거 여러분 좀 아시죠? 수분과 기름의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요런 기름이 입 안이나
위나 위벽이나 장벽에 이 세포막 있잖아요. 거기에 기름 성분을 적정하게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그 세포막에 긁힌 거, 상처난 거, 염증 이런 거를 치료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겉에 피부가 막 건조하고 아프고 하는 아토피 있잖아요. 아토피도 얘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 또 여러분 정신적인 안정작용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갱년기. 여성들 갱년기 되면 굉장히 짜증나고, 집에 안주인이 갱년기라서 그러면은 뭐 남편, 애들 전부 다 엄마 눈치만, 아내 눈치만 보게 되잖아요. 이게 간말 이놀렌산 이거랑, 제가 드리는 제 진정주 비타민 B 있잖아요. A, B 할 때 B. B 그거랑 마그네슘 이렇게 3종 세트를 딱 먹잖아요. 간말 이놀렌산, 마그네슘이 또 천연신경 안정제니까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B 이렇게를 먹으면 거의 갱년기 증상을 많이 모르고 지나가요. 물론 이제 간말 이놀렌산을 먹을 때 제가 오메가3를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오메가6 기름이니까 오메가3 기름도 비율이 맞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기름이랑 얘를 같이 먹으면 더 좋겠죠. 다시 얘기하면 비타민 B, 마그네슘, 간말 이놀렌산, 오메가3 이렇게를 먹으면요, 웬만한 그 갱년기 증상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불면증도 신경이 예민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그걸로도 불면증에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고, 또 언제 사람이 예민해져요? 여러분 4살 애기 밉다 이런 말 하잖아요. 4살 뭐 7살 이럴 때 애들 밉다라고 하는데, 걔네들도 그때 막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엄청 신경질적이고 지가 강하고 막 떼쓰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가다 보니까 한 5살? 좀 되는 애가 바닥에 누웠던데. 길에 있잖아요. 바닥에 그냥 누웠어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엄마가 좀 이상한 엄마인가 싶어서 봤더니 엄마 좋은 엄마던데, 그 걔가 지금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애들한테 간말 이놀렌산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애가 착해져요. 이게 무슨 신경 안정제 아닌데요. 억지로 정신과에서 주는 그런 약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 왜 짜증 많잖아요. 가렵기도 하고, 피부 가려움증에도 효과 있지만 스트레스에도 효과가 있어서 뭐 또 여성들, 왜 가임기 여성들 생리할 때 조금 있으면 생리할 것 같다, 아니면 생리 전 막 생리하고 난 뒤나 요때 생리 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PMS. 생리 전 증후군에도 이 간말 이놀렌산이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이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B, 마그네슘 이런 거 같이 먹잖아요. 기왕이면 오메가3까지 추가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하여튼 인생이 편안해져요. 빈혈 같은 것도 훨씬 많이 좋아지고요. 이 간말 이놀렌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리뷰 내용을 봤는데요. 많이 나오는 게 피부 건조증, 그 다음에 갱년기에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여성들 질 건조증, 피부 건조증 이런 거에 좋다. 이게 질과 피부만 뭐 건조한 거 개선시켜주는 게 아니라 위벽이 헐어가지고 그 까져 있는 거, 위염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갱년기 증상에 얼굴에 홍조가 올라오는데도 이게 효과가 좋다라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네요. 생리전 증후군에 진짜 회사 가는 게 이제 두렵지 않대요. 생리전 증후군에 기가 막히다. 이거를 보통 저는 하루에 2알 먹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2알을 한꺼번에 먹어도 돼요. 기름 3종 세트, 뭐 오메가3, 간말 이놀렌산, 레시틴 이거를 다 먹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메가3랑 얘만 좀 복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게 수치가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요 간말 이놀렌산이랑 오메가3 비타민 B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비타민 B가 기름이 우리 몸속에서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게끔 도와주는 조효소, 보효소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걔가 굉장히 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잖아요. 비타민 B는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이 간말 이놀렌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지금 1시간이나 2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짧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약사 생활하면서 이 감마리놀렌산을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요거를 깨물어 먹기만 해도 위장병이 낫는다라는 그 사례가 제가 20년 전에 25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 약국 생활하면서 얻었던 첫 번째 경이로운 임상 체험이었거든요. 뭐 병원에서 위장약 그런 거 평생 달고 계시는 분들 그 위장약 계속 먹으면 몸에 빈혈도 오고요, 골다공증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장약을 계속 먹으면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거든요. 만성적인 미네랄 결핍증이 와서 골다공증, 빈혈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요런 거 오메가3랑 감마리놀렌산, 비타민 B 이런 거를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그런 위장병, 후래된 위장병, 뭐 이렇게 생리전 증후군, 갱년기 증상, 뭐 아토피 이런 거 한번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 맞아요. 한 가지 빠뜨렸는데 감마리놀렌산은요, 제가 이렇게 함량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순수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240mg가 들어있는 게 좋아요. 보통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하면요, 캡슐 겉에는 뭐 1000mg짜리 캡슐이라고 해도 안에 감마리놀렌산은 120mg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 거의 보라지유는 1000mg짜리 캡슐 안에 감마리놀렌산이 240mg가 들어있어서 딱 달맞이꽃 종자유에 2배가 들어있어요. 이 함량이 높은 게 좋다라는 것. 안에 이렇게 설명 표시 잘 읽어보면 감마리놀렌산 240mg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제 진약선물에서 이 제품을 사시면 가장 그냥 편안하게 정확하게 제 제품을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실 수 있어요.